저는 국립암센터 이비인후과 임상스텝 전문의 석준걸입니다. 오늘 이제 크리코사이로이드토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코사이로이드토미가 시행되는 그런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어퍼웨이 옵스트럭션이라고 말하는,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알러직 반응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혀가 뒤로 처진다는 이유로 제가 그 인튜베이션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서 에어웨이 확보를 위해서는 인튜베이션이 가장 먼저 시행돼야 되겠으나, 그런 인튜베이션이 어려운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경우에 응급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이 크리코사이로이도토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물을 보시면은 크리코사이로이드토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런 카테터가 하나 필요하게 되고, 이 안에 작은 메스가 있고 두 개의 시린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를 사용해도 무방하고, 이거는 시술자의 약간 선호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카테터를 쉽게 삽입하기 위한 가이드 와이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술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크리코사이로이드토미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의 사이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크리코사이로이드토미를 시행하는 방법은 메스를 이용해서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사이에 절개를 넣게 됩니다. 우리의 그 시술에 타겟이 되는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은 요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의 너치보다는 한참 아래, 그리고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바로 위에 있다고 보면 되므로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가까이에서 인시전을 넣으면 됩니다. 이때 인시전은 굳이 작게 넣을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세로로 넣는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혈관들이 목에서는 위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가로로 절개를 열었을 때 그 혈관이 닫혀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중앙에서 세로로 절개를 넣을 경우에는 출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너치와 크리코이드를 촉진한 후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상부에서 대략 한 1cm가량의 절개를 넣게 됩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절개를 넣은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시린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두꺼운 18게이지 니들을 사용하겠습니다. 18게이지 니들 뒤에 시린지를 부착하게 되고, 우리가 인시전 넣은 공간으로부터 약 45도 아래를 향하여 니들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때 니들을 넣으면서 요 시린지에다 음압을 걸게 되면은 그 음압이 갑자기 풀리는 상황, 그러니까 즉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해부학적 위치를 이 니들이 통과하면서 트라케아에 있는 에어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음압의 변화로서 이 니들이 정확히 위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람이 잘 빠진다면, 이 시린지는, 이 위의 니들은 크리코사이드 멤브레인을 잘 뚫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 시린지 안에 물을 채움으로써 그 물 안에 기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시린지를 빼내게 되고, 키트에 있었던 가이드 와이어를 이 18게이지 니들 속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길이에 가이드 와이어가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해주게 되고, 가이드 와이어가 충분히 들어갔다고 판단될 경우 이 시린지를 밖으로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삽입된 가이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가이드 와이어가 우리 키트 속으로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주고서 이 방향을 그대로 이용하여 충분한 힘을 가해 줌으로써 삽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 삽입이 되었다면 가이드 와이어를 제거하고
이 뇌관을 제거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 사이로이드 도이토미를 시행한 후에 캐뉼라의 벌루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급한 상황에서는 이 벌룬의 그 압력이라든지 혹은 얼만큼 벌루닝이 됐는지를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은 한 3, 4cc 정도 충분히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에어웨이를 확보하고서 엠뷰를 짜줌으로써 우리가 에어웨이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세밀한 방식으로 조절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벌루닝을 시행하면 됩니다. 보통 저희 임상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구전되어 내려오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벌루닝을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수준으로 충분히 밀어넣게 되면은 손을 시린지에서 뗐을 때 다시 거꾸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밀어내는 힘이 충분히 작용한 후에 멈춘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그 압력이 뉴트럴하다고 볼 수가 있고 저희는 이 정도에서 멈추는 식으로 해서 압력을 조절합니다. 왜냐면은 이 뉴트럴한 포지션보다 더 압력을 주게 되면은 트라키아가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요 뉴트럴한 수준보다 더 많이 바람을 빼게 될 경우에는 에어가 리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엠브를 이용하여 바람을 짜놨을 때 다음과 같이 풍선이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간 크리코사이로이드 키트는 이것이 잘못돼서 제거됐을 경우 다시 그 인서션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꼭 2인 1조를 통해서 이 키트를 삽입한 후에 고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크리코사이로이드토미를 시행한 이후에는 이 카테터를 손으로 꼭 잡아주고서 고정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시술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캐뉼라를 고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저희 이비인후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설명드리면 결국 중요한 거는 너무 쪼이지 않으면서도 운동성이 약간은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쪽 끝에서 약간의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매듭을 져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듭을 져주면은 장점은 첫 번째는 그 노트가 너무 이 캐뉼라랑 같이 붙어버리면서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약간 두꺼워서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요 영역들이 일종의 약간의 그 탄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조금 환자의 목이 움직이고 숙여지거나 펴질 때 그 일종의 여분을 둠으로써 너무 목이 조여지지 않는 그런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캐뉼라로부터 한 2cm 정도 띄워서 노트를 만들어 주시고서 양쪽을 묶어 주시면은 환자의 목의 움직임이 조금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에어웨이를 확보하는 방법 혹은 긴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에어웨이를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트라키아 쪽으로 확보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흔하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벤틸레이터를 써야 되는 환자들한테 하는 트라키오스토미가 있을 것이고 응급하게 응급실 혹은 병실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크리코사이로이드토미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왜 우리가 응급할 때는 크리코사이로이드토미라는 것을 하며 응급하지 않을 때는 트라키오스토미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크리코사이로이드토미는 장점은 이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이라는 것이 비교적 밖에서 그러니까 환자들의 피부 밖에서 손으로 촉지했을 때 만져지는 공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큰 단점은 이곳에 뭔가 시술을 했을 때 이 문제는 저희가 이 크리코사이로토미를 시행한 바로 위쪽에 우리 사람들의 성대가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크리코사이로이도토미는 오래 갖고 있을 경우 이 캐뉼라 바로 상부에 있는 성대가 망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나중에 이 캐뉼라를 제거하였을 때 환자들의 목소리가 상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기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코사이도토미를 시행하여 응급하게 에어웨이를 확보한 경우 반드시 빠른 시일 내로 빠르면 그 다음날이라도 트라키오스토미로 전환하라는 가이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트라키오스토미 같은 경우는 왜 저희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목이 다음과 같이 이 모형처럼 완전히 플랫한 것이 아니라 트라키아는 조금 안쪽으로
각도상을 보면 약간 기울어져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부 밖에서 크리코사이로이드토미처럼 간단하게 째고 찌름으로써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잘못해서 그 시린지를 넣을 때 크리코사이로토미는 바로 피부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넣는 순간 우리가 위치를 찾을 수 있지만 트라키아 같은 경우는 피부가 이렇게 한 최소 2에서 3cm 정도 떠 있습니다. 따라서 인시전 절개를 아무리 잘 넣었다 한들 이 주사기를 넣을 때 트라키아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찌를 위험이 있게 되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 위치를 벗어난 상황으로 시술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트라키오스토미는 절대로 응급하게 이런 키트를 이용해서 시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라키오스토미 튜브, 저희가 흔하게 티캐뉼라라고 말하는 이 의료기구는 다음과 같이 한 덩어리에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고정하는 끈이 있고, 다음에 이 캐뉼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뉼라는 그 용도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병실에서 쓰는 가장 흔한 타입이 이렇게 싱글 루멘, 즉 내관은 무조건 하나로 내 외관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싱글 타입의 캐뉼라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 벌룬을 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다음과 같이 캐뉼라의 앞쪽에서 고정을 해주는 고정이 아니라 캐뉼라 앞쪽에 벌루닝을 해줌으로써 파지티브 프레셔를 가해줄 때 에어리크를 예방하는 그러한 이제 도구가 되겠고, 이 벌룬 같은 경우는 파지티브 프레셔를 넣을 때 밖으로 새어나가는 릭을 방지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침이 기도로 들어가는 그 아스피레이션 환자에게 있어서 폐가 폐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위에서 한번 막아주는 베리어가 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긴 이 구조는 저희가 보컬레이드 구조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석션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 라인은 다음과 같이 이 벌룬 바로 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보컬레이드 시스템의 장점은 이렇게 벌루닝을 했을 때 우리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침이라든가 혹시 음식이 아스피레이션 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벌룬 위에 고여있는 액체들을 빼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석션은 이 뇌관을 통해서 이 벌루닝 된 아래쪽을 청소한다고 본다면은 이 보컬레이드는 이 벌루닝 된 윗부분을 청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스피레이션 위험이 없는 환자들한테는 이 보컬레이드는 사실 불필요하며, 또한 파지티브 프레셔가 필요 없는 환자들한테는 역시 이 벌루닝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물들이 없는 캐뉼라도 존재하며, 또 일반적으로 이런 싱글 루멘의 캐뉼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주는 것을 주기로 삼고 있지만 그 주기가 너무 짧다 혹은 관리의 어려움으로써 더블 루멘 캐뉼라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뇌관만 바꿔주는 그러한 캐뉼라 시스템도 같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 모형에서 이렇게 갑상선 아래쪽에 있는 카틀리지를 하나 미리 제거를 해뒀습니다. 실제 트라키오스토미 시술을 하게 될 때는 원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너무 높은 레벨, 즉 크리코이드 바로 아래에 있는 카틀리지를 이용하거나 혹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멤브레인을 이용하게 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부에 있는 성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크리코이드 카틀리지 아래쪽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이 되어 있고, 보통 두세 번째 링 또는 두세 번째 사이에 있는 멤브레인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술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갑상선의 요 중앙 갑상선 협부를 찾게 되고 그 협부 바로 아래쪽에 인시전을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갑상선이 두껍거나 혹은 위치가 이렇게 너무 내려와 있는 경우 저희가 원하는 위치를 딱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시술을 하면서 이 갑상선을 반으로 갈라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 트라키아 링을 제거한 모습으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게 되었고, 실제로 스킨을 저희가 보통 시술을 할 때는 시술이 만약 가능한 경우 요 환자분의 스킨을 요 트라키아 절개를 넣은 하연이랑 접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구멍이 요 트라키아 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향해서 요 캐뉼라를 다음과 같이 비틀듯이 넣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거를 비틀지 않고 그냥 넣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구멍이 벗어나게 됐을 때 이 카틀리지를 이렇게 부러뜨리거나 혹은 그 힘에 못 이겨서 완전히 밖으로 이렇게 빗나가 버리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생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 피부랑 이 트라키아와의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 피부를 이 안쪽까지 같이 꼬매지 못한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넣었다고 생각했으나 이 각도상 완전히 잘못 들어가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흔하게 이제 이런 상황을 그 폴즈 루멘, 그러니까 잘못된 공간으로 캐뉼라를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폴즈 루멘으로 인설션이 된 경우 환자분이 파지티브 프레셔가 필요 없는 환자였다면 실제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잘못 넣은 줄 모르고 지내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지티브 프레셔를 가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캐뉼라 체인지를 하고 모든 서킷을 연결한 다음에 그 벤틸레이터의 기기가 이 캐뉼라 체인지를 하기 전후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며, 또한 이렇게 펄즈루멘으로 들어간 경우 이 팁 끝은 소프트 티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석션 팁이 안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펄즈루멘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가장 빠른 처치 방법은 캐뉼라를 빼주는 방법이 최우선이고, 다시 제대로 된 공간을 찾아서 우리가 인설션을 시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코사이로이드톰이랑 같이 한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즉 크리코사이로이드톰이 크리코사이로이드 캐뉼라 같은 경우는 이 갑상선이 위치하고 있는 갑상선 상부에 있는 크리코이드보다 위에 위치하게 되며, 트라키오스토미 캐뉼라는 일반적으로 갑상선 아래에 위치하나 환자분의 그 회복적인 상황에 따라서 갑상선을 혀부를 절개하거나 갑상선 위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이 크리코사이로토미는 절대로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키트에도 써있듯이 ID가 5.0, 그러니까 즉 내관이 5mm짜리라는 것이고, 내관이 5mm인 경우라면은 사실은 조금이라도 폐에서 시크리션이 발생할 경우에 금방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코사이로이토미로 에어웨이를 확보한 경우 빠른 시일 내로 트라키오스토미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성은 최소 7.0, 여성은 최소 6.0, 남성은 최소 7.0은 갖고 있어야 비교적 안전하며, 여성에서 7.0, 남성에서 8.0 정도의 ID를 갖고 있다면은 충분히 넓은 에어웨이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